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전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게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억울한 병사가 누구였을까요? 총도 들고, 훈련도 받고, 야간 근무도 서고, 그런데 거기다가 간부들 눈치까지 봐야 하고, 보급품이 제대로 안 내려오면 고참들한테 맞고, 장고 안에서는 쥐와 싸우면서 먼지투성이 장부를 들여다봐야 했던 병사, 바로 보급병입니다. 총을 들면 전투병이 고생한다고 하고, 삽을 들면 공병이 고생한다고 하지만, 정작 군대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책임졌던 보급병의 고생은 아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편한 보직이라고요? 창고에서 낮잠이나 자는 보직이라고요? 오늘 그 오해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피복 한 장, 연필 한 자루, 연료 한 드럼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없는 살림을 어떻게든 꾸려나가야 했던 7080 보급병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보급병이 힘든 이유 7위부터 시작합니다. 7위, 모든 물자를 파악하고 외워야 하는 살아있는 재고 장부. 보급병은 말 그대로 군대 살림꾼입니다. 전투병은 총만 잘 쏘면 됩니다. 취사병은 밥만 잘하면 됩니다. 운전병은 차만 잘 몰면 됩니다. 하지만 보급병은 달랐습니다. 피복류, 개인장구류, 천막류, 행정보급품, 내무생활용 보급품, 수공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료, 윤활유, 화공약품, 취사용품, A사 용지 한 장까지 전 부대원이 쓰는 모든 물자의 종류, 수량, 상태, 보관 위치를 전부 꿰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창고 관리처럼 들리십니까? 당시에는 전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고 현황은 손으로 쓴 장부가 전부였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그 장부 안에 부대 전체의 살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 장부가 틀리면 그건 보급병 책임이었습니다. 빠진 물자가 생기면 보급병이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라도 분실되면 전 부대가 뒤집어지는 판에 가장 먼저 불려가는 사람도 바로 보급병이었습니다. 내무반에서 생활관 텔레비전 하나가 고장나도, 세탁기가 없어도, 관물대 경첩이 떨어져도 전부 보급병 소관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군번줄 하나 없어져도 보급병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산도 없고 바코드도 없던 그 시절, 보급병의 머릿속은 걸어다니는 재고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에 오류가 생기면 대가를 치르는 건 언제나 보급병이었습니다. 6위, 창고에 갇힌 고독한 싸움쥐, 습기, 먼지와의 일상. 70에서 80년대 군부대 창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름에는 가마솥, 찜통, 겨울에는 냉동 창고. 환기라는 건 애당초 없었고 습기가 차면 피복이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천막류는 장마 한번 지나고 나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창고 구석에 쌓아둔 서류들은 습기를 머금어 뭉개지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 쥐가 문제였습니다. 창고에 보관된 전투 식량, 피복, 각종 소모품을 쥐들이 끊임없이 갉아먹었습니다. 아침에 창고 문을 열면 밤새 쥐가 파먹은 흔적이 남아있고 물자 수량이 맞지 않으면 또 보급병 책임이었습니다. 쥐가 먹었습니다. 이게 통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물자 하나가 줄어들면 그건 보급병이 관리를 못한 겁니다. 쥐약을 깔아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날 또 흔적이 생겼으니까요. 어떤 보급병들은 고양이를 몰래 창고에 들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대의 고양이라니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먼지가 날리는 창고 한켠에서 침침한 전구 하나 달랑 켜고 장부를 정리하던 그 모습. 쥐와 싸우고 습기와 싸우고 곰팡이와 싸우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창고 속 전쟁을 매일 치렀습니다. 그게 7080 보급병의 일상이었습니다. 5위, 정기 재고조사 365일 다가오는 공포의 날. 민간에도 재고조사가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재고조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군대의 재고조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기 검열이 다가오면 보급병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검열 일주일 전부터 창고 안은 비상이었습니다. 장부상 수량과 실제 창고 수량이 맞지 않으면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압은 기본이고 영창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물자 부족이 일상적인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제대로 내려보내주지도 않는데 장부에는 이미 지급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숫자 조작이 이뤄진 겁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가 위에 있어도 책임은 아래 보급병이 졌습니다. 검열관이 도착하기 전날 밤 보급병들이 창고 안에서 물자를 이리저리 옮기며 숫자를 맞추려고 식은땀을 흘렸다는 건 그 시절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대, 다른 중대 보급병과 서로 물자를 빌려 숫자를 맞추고 검열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열 전날 밤 부대 보급병들끼리 물자를 주고받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검열은 매분기 있었습니다. 1년에 4번씩 찾아오는 공포의 날, 보급병에게 검열이란 명절보다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4위, 보급품이 안 내려오면 맞는 건 보급병 구타와 기압의 표적. 당시 한국군의 보급 체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에서 물자를 제때 내려보내주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피복이 닳아 헤어졌는데 새 것이 안 내려오고, 탄약 소모품이 부족한데 보충이 늦어지고, 취사 식재료가 부족한데 추가 지급이 없으면 그 분노는 전부 보급병에게로 향했습니다. 야, 왜 물자가 없어? 빨리 받아와. 이 새끼야. 내가 숨겨놨지? 고참들의 불만이 보급병에게 쏟아졌고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 없는 건데 현장에서 물자를 챙기지 못하는 보급병이 욕바지가 됐습니다. 특히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방한 피복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병사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보급병에게 날아왔습니다. 보급병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언제나 보급병을 향했습니다. 어떤 보급병들은 물자를 받아오기 위해 상급 부대까지 직접 뛰어다녔고 그것도 모자라 인근 부대 보급병과 협상을 하고 온갖 인맥을 동원해 물자를 구해왔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면 귀대 후 기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없어서 못 가져온 것인데 기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7080 보급병의 현실이었습니다. 3위, 간부들의 물자 횡령 눈 감아야 살아남는 비밀. 이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70에서 80년대 보급병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부 간부들이 군 물자를 몰래 빼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쌀, 냉동 고기, 기름, 피복류, 장부에는 지급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의 손을 거쳐 창고 밖으로 사라지는 물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역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간부들이 밤중에 쌀이나 냉동, 고기, 기름 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병사들한테 갈 식재료가 간부 가정으로 들어가는 일, 그것이 그 시절의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보급병이었습니다.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보급병이었으니까요. 창고 열쇠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급병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보급병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목숨 걸고 신고를 한다. 당시 군대에서 하극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보급병들은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보이면서도 못 본 척.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자가 부족해서 장부가 맞지 않으면 그 책임도 보급병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빼돌린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 따로.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2위, 물자 부족의 시대 없는 것을 잊게 만들어야 했던 마술사. 1970년대 한국 군대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군부대 창고까지 닿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0년 당시 병장 월급은 900원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20원, 자장면 한 그릇이 100원 하던 시절, 병장 3달치 월급을 모아도 쌀반 가마니를 살 수 없었던 시절, 국가 전체가 가난했고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피복은 헤어지고 장화는 밑창이 떨어지고 내무반 집기들은 낡아도 새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투식량은 상급 부대에서 받아와야 하는데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심지어 피복류 중 일부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도 그냥 써야 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80년 병장 월급이 3,900원, 당시 과장급 직장인 월급이 50만 원이었으니 군인과 민간의 생활 수준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격차는 창고 안 물자의 부족함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보급병은 없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휘관이나 고참들 앞에서 없습니다를 말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급병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다른 중대 보급병과 물자를 바꾸기도 하고 상급 부대에 여러 번 발품을 팔아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기도 하고 없는 물자는 장부 조정으로 숫자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든 있게 만들어야 했던 시대, 보급병은 그 시대의 마술사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보상도 아무 박수도 없는 마술사. 1985년이 되어서야 군대의 우유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1982년에야 햄버거가 시범적으로 처음 배급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군대 식탁은 일식 3찬으로 유지됐고 그마저도 하급 부대로 내려갈수록 물자가 줄어드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살림을 어떻게든 끌어모아 부대를 굴려야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보급병이었습니다. 1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 보급병의 고충 1위는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책임은 전부 지고 공로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다. 전투병이 잘 싸우면 그건 전투병 덕분입니다. 취사병이 밥을 잘하면 취사병이 칭찬받습니다. 운전병이 사고 없이 수송을 마치면 운전병이 인정받습니다. 통신병이 교신을 성공시키면 통신병이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보급병은 물자가 제때 공급되면 당연한 거지였습니다. 물자가 부족하거나 장부가 맞지 않으면 보급병이 뭐하는 거야였습니다. 잘해도 티가 나지 않고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쏟아지는 자리. 생각해 보십시오. 부대 전체가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방한 피복이 제대로 지급되어 있었다면 누가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공을 보급병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탄약이 제때 보충되어 사격 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됐을 때 그게 보급병이 상급 부대를 몇 번이나 찾아다닌 결과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급병은 잘 되면 배경이 되고 잘못되면 전면에 세워지는 존재였습니다. 부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창고 안에서 밤을 새우고 장부를 손으로 직접 맞추고 쥐와 싸우고 간부 눈치를 보고 없는 물자를 어떻게든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총을 잡은 손보다 장부를 잡은 손이 떨렸던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의 주인이 바로 보급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대, 소리 없이 창고를 지키며 군대의 살림을 책임졌던 보급병. 그들이 없었다면 부대가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그 시절 보급병으로 복무하셨던 전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시절 보급병으로 복무하셨던 분들, 창고 안에서 고생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오. 어느 부대에서 몇 년도에 복무하셨는지, 그리고 보급병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무엇이었는지도요. 혹시 보급병은 아니어도 보급병 전우를 옆에서 지켜보셨던 분들도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복무했던 전우에게 이 영상 꼭 보내주십시오. 저는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